테크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 회사였나요? 테크잉이? 테크잉 바이오 회사입니까? 왜 이렇게 내리죠? 네. 이거 뭐 보면 누가 보면 테크잉이 바이오 회사인 줄 알게 생겼습니다. 네. 내려요. 16%. 왜 내리고 있을까요? 네? 이거 왜 내리고 있는 거죠? 테크잉? 지금 전혀 없죠. 지금 내려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오는 거 없어요. 실적 발표 나가지고 실적이 또 먼저처럼 나쁘게 나왔다. 이 테크잉은 지난 2개분기 동안에 연속으로 실적이 쇼크가 나온 기업입니다. 2분기 실적에서도 실적 쇼크가 나왔던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3분기에서도 실적이 쇼크가 나왔던 기업이고 중간에 이제 슬쩍 뭐 이제 지워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2분기 때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쇼크가 나왔던 기업이죠. 2분기 거는 슬쩍 지워버렸어요. 네. 2분기 같은 때도 올라 들어가서 보게 되면 8월 달에 쭉 내려오세요. 그래서 실적 나왔나? 라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뒤져봤더니 안 나왔어요. 실적. 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우리 기관들 장난치를 가르치는 그런 뭐 전형적인 쪽에 해당이 되는 종목인데요. 지난 2021년에 덕산 랩코스라고 얘가 2분기 실적 발표가 된 날이 3분기 실적이 11월 달이 11월 14일이고 날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8월 14일이 나왔네요. 8월 14일. 이제 8월 14일 마감 딱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때렸죠. 뉴스를 지워버렸습니다. 네? 이 종목 2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 예상 하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보시면 주가가 부진한 실적을 8월달에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내고는 오히려 주가가 반대로 이렇게 급등으로 올라들어갔고요. 3분기에 어닝 쇼크 실적을 내놓고 11월 14일 내놓고도 그리고도 또 올라들어가는 흐름들 보였었고 이렇게 계속 이런 내려갔다고 최근에도 다시 끌어올렸죠. 연속적으로 실적을 안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올해 엄청난 실적을 낼 거다. 매출 적어도 2배에서 3배. 그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딱히 뉴스가 없는데 기사가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잉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 기존에 나와 있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위쪽에 있죠. 테크잉 큐브프로버 1월 수주가 작년 상반기를 하회하고 있다. HBM D롬 측에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이 기대 가지고 실적이 개박살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개판으로 나왔는데 보고 또 당기고 그런 거예요. 메모리 테스트 분야 세계 1위 메이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HBM과 D램 양쪽으로 모두 실적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D램 부분이 없었잖아요. HBM 하나 가지고 날라 들어갔었는데 이번엔 D램. 그래서 저 앞쪽 연도가 2024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이 테크잉이 시장 전체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3배 수준의 성장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1,700억에서 이렇게 올라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당겨 올랐던 기업이에요.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3배도 가능하다. 1분기 실적만 봐도 2배 이상이 나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이거 왜 떨어져요?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만 잔뜩 잡아놓고 그래서 지들이 사고 있을 때 같은 게 이런 게도 똑같이 이거 전형적인 실적 시즌에 많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8월 달 여기 보겠습니다. 8월 22일에서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2달간 있는 대로 당겼죠. 즉 지놈들이 사들어가고 있을 때는 실적이 쇼크가 나오든지 뭐가 어떻게 나오든지 말 때 지금은 나쁘지만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실적 바닥을 찍었다. 많이 나온 얘기죠. 지들이 사고 있는 종목은 실적가 쇼크 나도 바닥을 보았다.
그리고 쭉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온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렇죠? 지들이 팔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어닝 서프라이즈 고점 찍었다. 피크아웃이다. 아니면은 피크아웃 아니라 그러면 섹터가 내려가지고 별볼 일 없어서 삼양식품, APR 같은 것처럼 베타 컴플리에다가 기존 주가 반영론에다가 피크아웃론에다가 그 다음에 섹터가 부진해서 이게 온갖 희한한 소리라면서 닦아버리고요. 네가 사면 우려, 피크아웃 우려, 실적 고실적의 피크아웃 우려. 그죠? 실적이 나쁘면은 그거 봐라, 꺾이지 않았느냐. 화장품 그렇게 꺾어서 패버렸죠. 2013년도에 법인을 만든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흑자 전환을 한 적이 없이 내내 적자였던 코스맥스 미국 법인 2013년도 이후로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맥스 미국 법인은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올라갈 때는 얘기 안 하고 내려갈 때만 얘기하죠. 올라갈 때는 얘기 안 하고 내려갈 때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 테크인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은 케이스가 돼요. 이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끌어올리고 들어왔다 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게 위쪽에선 버티는데 지금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반도체들이 이렇게 이제 밀려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밀려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테크인 같은 경우는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벌써 구라를 쳤던 양치기 종목이죠. 2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이렇게 됐다가 이제 수주를 앞에서 잠깐 뉴스 봤습니다. 수주가 회복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2분기도 예상보다 못하게 실적이 나오고 3분기도 예상보다 못하게 실적이 나오고 지워버렸죠? 이거? 자, 이 종목 바로 지난번에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망치가 있었잖아요. 전망치 없어졌습니다. 이거 2차전지에서 이런 짓들을 했었죠. 2번이 바닥, 올해가 바닥, 2번이 바닥.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에코프로, 에코비엠 이런 종목들. 그래서 저 앞쪽에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 이건 밀려 내려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2번이 바닥, 상분기가 바닥, 4분기가 바닥, 뭐 이런 식으로 바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닥 얘기를 하는 동안에 보게 된다 그러면 현재는 안 좋은데 향후 뒤쪽에 보면 전망치가 쫙쫙 올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시간 지나고 보면 전망치 계속 까내려가거나 없어지거나 할 겁니다 라고 얘기 드렸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올라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과도한 기대였다라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망치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때려놓고 연간 전망치는 그대로 있는데 분기 전망치 여기 있었습니다. 없어졌죠.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이 과도하게 올라 들어가는 요 부분에 대해서 하향 조정이 나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하향 조정으로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때려버린 겁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2차전지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 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저 앞쪽에서 내려올 때 2023년 하반기에 에코프로 분석해 놓은 거라든가 2024년 상반기에 에코프로 분석해 놓은 거 에코프로, 에코비엠 뭘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뒤쪽에 전망치를 이렇게 올려놔야 돼요. 이거는 예전에 조선주 같은 경우가 이 조선주가 이게 주수법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지금 이렇게 날아오는 이 조선주가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실적 받아놨던 게 이게 배가 인도지점에서 실적이 가장 좋았던 건 여기입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신규로 수주가 계속 받아야 실적이 계속해서 좋은 실적이 나올 텐데 신규로 수주를 받아놓지를 못하다 보니까 신규가 이제 그 전 대비 뭐 50% 반타작 80% 이런 식으로 매일 내려나오는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기관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라고 하면 이 모든 구간이 다 이번이 바닥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이 바닥. 그래서 이 구현대중공업이죠. 구현대중공업이 무려 22개 분기 5년 반 연속 어닝 쇼크가 납니다. 이거 죽었다 캐나도 절대 못 깨요. 지금 같은 경우도 못 깨죠. 2차전지 같은 경우가 깰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없어졌잖아요. 전망치가 없지 않습니까? 전망치가 없어버리면 이게 실적이 하회되는 건지 나오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전망치가 안 나오니까. 전망치가 없기 때문에 전망치가 건 넌입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을 하지를 않아요. 전망치가 있어야 전망치 돼버려서 실적을 하회라서 쇼크인지 서프라인지 부합인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전망치가 없는데 무슨 부합이 어디 있어?
전망치가 없는데 그냥 실적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형태로 전망치를 그래서 조금 까져 내려간다든가 많이 틀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식으로 치면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 전망이 틀린 분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저희도 틀리는 게 나오죠. 올라갈 거라 그러는데 내려갔다든가 혹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 같은데 급등이 나온다든가 이 전망이 당연히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같은 거에서 전망 틀리는 건 다 빼서 다 삭제시켜버리는 거야. 전망치가 틀리는 건 다 삭제시키고 맞는 종목만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맞는 종목만. 그러면 다 맞힌 걸로 보이죠. 맞는 종목만. 그래서 지금 현재 구제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이 기록을 깨지를 못해요. 한국조선해양의 이 기록을 5년 반 동안 어닝 쇼크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라면 이 5년 반 동안 내내 이 뒤쪽에 전망치를 고전망치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깔아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보다 그 전에 흑자 전환이 됐고요.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고 그 다음에도 좋고 이런 식으로 전망치를 계속해서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 이걸 이제 충족을 이렇게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망치를 충족을 못 시키니까 계속해서 예상 하회 쇼크, 예상 하회 쇼크, 예상 하회 쇼크, 예상 하회 쇼크 해서 5년 반 동안 내리 쇼크가 나온 종목이고 이런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상폐된 종목 락앤락 용기 회사는 여기 락앤락이 21개 분기 연속 쇼크였고요. 락앤락이나 한국조선해양이나 둘 다 마찬가지죠. 예전에 중국 이슈 가지고 끌어올렸던 종목입니다. 하나는 제조로, 하나는 소비라서. 락앤락 같은 경우도 중국 이슈. 피자 헛 이게 미스터 피자 이런 종목들까지 중국 이슈라 그러면서 광분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뭐 음악에 히트 칠 거람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전망치 왕창 부풀려 놓고 있다가 안 나오거든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매번 나올 때마다 이번이 바닥, 그럼 이번이 바닥이 되려 그러면 이 전망치가 그대로 다음 분기의 전망치가 고전망치로 올라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번이 바닥이라는 이 전망치를 계속해서 얘들이 유지를 하려 그러면 다음 분기의 전망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로 이렇게 있어야 이번이 바닥 확인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분기가 이렇게 나쁘게 내려가게 된다 하면 이번이 바닥이라고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크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이렇게 과하게 그래서 낸드도 살아나고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올랐던 종목 HBM 가지고 이거 2024년도에 상승률 1위였던 종목입니다. 테크인 주가 6,470원에서 시작해서 7만원까지 해서 11배 주가를 당겨버렸죠. 텐베거 그 유명한 버거 중에서 제일 맛있다 그러는 텐버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날려버렸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이걸 다시 끌어올려서 이 가장 극적인 고가 자리인 이 근처까지 이렇게 잡아 뽑아야 돼. 할까 다 했다 이겁니다. 해먹을 거 다 했던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연락에 톡끼고 있죠. 이게 나중에 해쳐들 칠 거 다 해쳐 드신 다음에 위에서 지금 공매도로 지금 계속 때리면서 깔아 내려가거든요. 즉 현재 나와 있는 이 전망 자체가 과하게 부풀려진 전망이다라고 하는 자백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건 테크인 자체가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실적 개선 될 겁니다. 실적이 개선이 될 건데 문제는 그래서 지금 앞에 같은 경우도 지금 적어도 2배 정도에서 최대 3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 녹색 저 신문에서 나온 경우도 2배에서 3배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지 이 수치를 본다 그러면 이거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226에서 1800이면 이거 3배, 이거 매출 같은 경우 지금 매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3배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2배가 나온다면 3,400억이 되는 거고요. 3배가 나온다면 5천억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수치는 지금 3배가 아니라 4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쵸? 4배잖아요, 이거. 1700에 곱하기 4 하면은 6800억. 4배 아닙니까, 이거? 4배 수치를 얘기를 하고 있던 걸 이제 까 내려가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살 때는 이 수치에 맞춰가지고 끌어당기는 거고요. 지들이 팔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까져 내려가면서 목표 전망 하회 이렇게 해서 까 내려갑니다. 실적 시즌만 되면 이런 짓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앞에 넷마블하고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시즌만 되면 그게 가장 강력하게 작동되는 시기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오늘부터 스타트 끊고 들어가는 겁니다. 실적 사기, 전망 사기, 수급 사기 합쳐서 3위일체 개사기가 남발하는 구간, 그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두들겨 패는 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와 있던 이런 내용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이거
기존에 나와 있던 종목 이런 거 내용들을 믿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 설레발 치는 경우도 있고 개 꼬장 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거 액면대로 그대로 먹고 이렇게 믿고 있으면 빠져나올 때 못 나와요. 빠져나올 때. 반도체 줄이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라도 들으셨다라고 하면 지금 이만큼 이게까지 20% 하락하는 거 이거 월요일 날에 이미 줄이라고 얘기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거 받아들였었으면 그래도 지키고 저가에서 다시 사면 되잖아. 그렇죠? 이제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다시 저가로 들어오긴 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못 팔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또 여기선 팔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미 아래쪽 하단 구간으로 이미 벌써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이 정도로 그러면 전망치 하향 부분 정도는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이 아래까지 내려버리면 무슨 수준을 보이게 되는 거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 전망치 기준으로 친다라고 하면 그래도 얘가 지금 12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겨놓은 게 지금 너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전망치를 이제 까!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제 만약에 이게 그래서 기존 전망치가 2배 수준이라고 하면 반토막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반토막 내버리게 된다 그러면 이 PER 수치가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 3배 기준으로 친다 그러면 18배가 되는 거고요. 매출 2배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다 그러면 24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24배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비율이냐? 아니에요. 반도체 검사 장비 평균이 22배입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들의 평균 PER 수준이 22배예요. 그러면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들 평균 수준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같은 경우 더블만 나온다고 해도 이게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거거든. 사상 최대 실적으로 늘어가는 종목이 검사 장비 평균 정도 수준이 그럼 뭐가 그렇게 비싼 겁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이거는 확실히 오버 베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만 여기서 이 아래 내려오는 구간 같은 경우 또 그렇게 비싼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경우 어차피 이거 바이오 샀다가 폭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지고 버티시고 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이 정도 내려왔다 또 틀림없이 다시 돌립니다. 집어넣게 해줄 리가 없잖아요. 이건 집어넣게 해주는 종목 아니에요. 이거 매번 이런 이게 자 이게 앞에서부터 살펴보면요 얘들이 지금 이런 식의 게임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자 지금 1년에서 지금 2년으로 누적으로 바꿔버리니까 숫자가 다른 숫자가 나와버리잖아요. 이렇게 내가 팔았다가 또 다시 지들이 또 이때는 좋았다 그랬다가 좋았다고 신나게 샀다가 주가 끌어올리지면 다시 때려 팠다가 이건 무한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다면 이 정도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가지고 내려갈 종목은 아니야. 분명히 지금 D램 분야가 돌아나오고 있는 건 변함없는 사실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 태코잉 앞에 보는 것처럼 메모리 테스트 핸들 분야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 이 업황에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 들어간다 그러면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 그건 확실해요. 이제 문제는 이 전망치와 밸류션 가지고 게임을 벌이는 건데 여기서 기관들 얘기를 잘못 받아들이고 예단한테 속으면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샀더니 박살나버리고 그래서 나쁜 것 같아 팔아버렸더니 올라가 버리고 하는 이런데 계속 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지금 시즌 요렇게 돌아가는 흐름이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실적 발표 나오고 이렇게 변동 나오는 종목 궁금하다라고 하면 궁금하면 어떻게 500원 내실 필요 없죠. 어떤 놈은 이제 궁금하면 500원 그러고서 맨날 500원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500원 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평생 무료로 그냥 다 알려드립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오르게 들어가시면 이런 종목들 팔고 사고 하는 그런 포인트까지 다 찍어드려요. 이렇게 장세 하락 종목이 절대적으로 많은 이 장세 속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쭉쭉쭉 찾아서 뽑아드리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어저께도 많이 올랐다 싶은데 오늘 지금 또 뚫고 들어가고 있죠. 네오티스 저평가 종목. 이건 저평가 종목 계속 얘기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거 그 앞에 액토로 같은 종목들 바이오에서도 그러고 이런 종목들 다 찾아드리고 있죠 저희가.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